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OKTV가 개국을 맞이해서 특별 대담 프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OKTV는 자유경제 실천연합에서 지역경제, 지역 일자리와 건설 산업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OKTV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쟁점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쉽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방송은 우리 OKTV가 아하 그렇구나 방송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뤄줬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대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경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하석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하석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시공 책임을 맡으셨던 삼성건설의 전무를 역임하신 윤만근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윤만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 크레임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은정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문정입니다. 김성옥 자실련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옥입니다. 먼저 하석영 박사님께서 우리 OKTV가 어떤 문제들을 다뤘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OKTV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주체가 자유경제 실천연합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루시는 주제들은 경제 전반을 다뤄야 되겠지만 이번 이제 개국하면서 의미 있게 뽑으신 주제가 첫 번째 뽑아내신 주제가 지역 일자리, 건설 산업 이대로 둬도 되겠는가 뭐 이런 주제죠. 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결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를 운영하는 데는 3주체가 있죠. 우선 이제 정부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경제를 만들고 끌어나가는 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 생활을 하고 거기다 노동을 공급하고 하는 이제 가게, 이 3주체가 이제 잘 어우러져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데는 OKTV는 주로 이제 인천 지역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의 문제를 이런 원론에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인천은 이 삼박자가 돌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OKTV가 하나씩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 삼박자가 돌아가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신다면 그러면 시민들이 그대로 보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실 거거든요. 그죠? 네. 원칙을 분명하게 길을 정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방정부는 진짜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기업들은 실제로 그 지역 경제를 의식하고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라는 걸 어떻게 의식하고 있으며 정말로 지역 경제를 살릴 만한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주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신다면 이 방송이 대단히 의미 있는 방송으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인천의 행정은 과연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 진짜로.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인천시가 각종 공사나 이런 걸 발주를 하면서 지역을 우선하는 또는 우대하는 아무런 정책이 없었어요. 지역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업역들을 그냥 놔두고 거기를 도와주거나 협조하기는커녕 서울에서 다 끌어오기 바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 포커싱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신다면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제 주체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만근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30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많은 건설 제도에서 느껴왔습니다만 비합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OKTV가 선정한 그 주제가
그 두 가지, 즉 소규모 공사를 어떻게 발주를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주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소규모 공사가 발주되는데 대부분 지금은 운찰로 시공사를 결정한다고들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 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소규모 아파트의 노후화된 부분들, 안전진단의 그런 공사 부분들이 이 시공사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을 두어서 그 지역 내의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많이 두는 부분이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는 실질적으로 고대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그 지역의 장비를 동원하여 어떻게 신속하게 빠르게 그다음에 책임 있게 시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공사는 실제 지방의 업체에게 제한하여서 발주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세수 확보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규모 공사의 인력과 자재 장비 부분들을 그 인근 지역에서 동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문제, 이 운찰적인 부분들의 발주 제도 이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제한하여 발주하는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률 전문가인 우리 김문정 변호사님. 우리 OK TV 방송이 시민들로부터 진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면은 제가 참 무척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해보게 되는군요. 먼저 OK TV와 같은 작은 언론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현장을 직접 진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법 현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고 또 처벌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 사건의 실체나 해결 방안이 나올 법할 쯤 되면은 또 여론이 조금 더 약화되죠. 그럴 때 또 수사 의지가 좀 많이 약화돼서 그런 그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OK TV와 같은 작은 언론이라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진단을 내리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자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OK TV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OK TV가 작지만은 아주 매운 언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머지않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저는 시민들의 그 생활 현장과 직접 직결되는 그런 불법 현장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좀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단도 해야죠. 또 대안도 제시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의 법적 조언을 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OK TV와 함께 해야죠. 네. 네. 이 변호사가 근데 너무 자주 나서게 되면 그 사회 그 시끄러워 별로 안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우리 OK TV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주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OK TV 그렇구나의 장명에서부터 장비, 시설,
기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김성호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 패널들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자유경제실천연합이 출범한 지가 올해가 13년이 됩니다. 13년 차를 맞은 올해에 또 다른 온라인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형 개발에서 오는 이익 기대가 커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활 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고달픈 세계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오늘의 사실이 아니겠느냐. 너무 큰 것 지향을 했다. 작은 것을 도외시했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OKTV가 이 작은 분야에 접근을 좀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 이런 분들의 생활과 같이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역경제, 건설, 골목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먹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동네 아파트 공사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주거 생활의 85%,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는데 모두가 소형 공사입니다. 크고 작은 이 공사가 외지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는 서울과 경기도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하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문제는요, 우리 건설 및 용역 사업자들이 공사 수주만을 위해서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이로 속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삼촌의 떡도 싸고 보기 좋고 맛이 있어야 사먹는 거니까 아무리 지역 건설, 지역의 생산품이 하더라도 그 물품이 좋아야 우리가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업자 보호와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 회사를 퇴출하는 작업, 이 작업은 발주 간청, 허가 간청이 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패널도 알고 계시는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동 활동이 벌어졌는데 길거리에 프랑카드가 준법 운행을 하겠다. 네. 준법 운행을 하겠다. 자, 준법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상한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이 어떻게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계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껍데기 회사와 경쟁을 했을 때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지나가요. 안전한 담보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속아내야 됩니다. 이거 자정 노력으로 안 됩니다. 칼을 대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 산문화가 정착이 되고 안전이 담보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OKTV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꺼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발주관청에 알리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를 인천 지역에 써 있는 업체들이 전혀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과한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것이 있겠어요? 첫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에서도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이 앞에서 제도적인 문제, 운차리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도적인 문제 이거 손질돼야 됩니다. 이제 그 운찰이라는 말이 시청자들이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 그날 운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이 운이 낙찰자가 낙찰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깍대기 해서도 되는 거고, 진짜 해서도 되는 거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찰이라고 명명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제도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주하는 소위 요새 공동주택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책임자의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 지역 사랑하는 마음에 결여에서도 오고 그에 관련해서 관련 업자들의 집요한 영업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에 또 한 가지 더한 것은 그 공동주체를 감독하고 행정 지도해야 할 관에서 소위 거의 무관심 상태다. 소극적 행정이 뒷받침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면은 껍데기 회사를 이제 속가를 내야 온전한 어떤 건설물화도 정착이 되고 책임 시공도 이제 진행이 돼서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마도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횟수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집중해 본다. 그러면 한 프로를 만드세요. 네, 그럼 오늘 뭐 여기서 다 끝장낼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 깍대기 회사 이것을 속아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는 회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깍대기 회사와 법을 지키는 온전한 회사와 맞대결을 시켜놓고 그것도 운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깍대기 회사가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짐작은 갑니다만은 오늘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를 자정 노력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사항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대담하고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은 인천 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공사에 아파트 공사에 인천 업체가 몇 프로 정도나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했는데 작년 5월과 금년 5월 달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는 서울 경기업체가 73%가 낙찰되어서 금액으로는 67%인 44억 9,6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금년 올해는 외제업체 낙찰은 68%를 차지했지만 금액으로는 84%인 30억 5천만 원을 외제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업체는 고작 5억 7천만 원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건설은 뺀 거죠? 건설 용역 합합니다. 5월 달 유지 보수만. 예. 근데 금액이 그거밖에 안 돼요? 총체 금액이? 그 아파트만 나오는 것이나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만 나옵니다. 근데 요 분야를 구체적으로 하면 뭐 유찰된 것도 있고 구체적인 나옵니다만 오늘 시간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인천시와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시 두 개를 제가 모델을 뽑아서
확인을 했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64건 발주에서 8건이 유찰이 되고요. 8건이 유찰되고 36건은 시공사가 정해졌던군요. 그 중에 11건은 경기도 업체, 서울은 9건, 대구 세종시에서 각각 1건을 가져가고 인천은 12건을 차지했습니다. 네. 엄청난 실적입니다. 건수로는 말이죠. 금액이 아니고 건수로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업체가 경기도 가서 가서 네. 요 우리 가까운데 응? 전화도 같이 쓰는 동네입니다. 자, B시의 경우 30건 발주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유찰이 되었어요. 유찰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13건만 주인이 가려졌습니다. 그 중에 11건이 경기도 업체이고 2개 업체는 서울 업체였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인천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천에서는 네. 이렇게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통계를 들어볼 때 혹시 뭐 인천 업체가 무슨 실력이 없거나 뭐 실적이 부족하다든가 뭐 그런 게 하나가 좀 자괴심을 드는 순간이었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네. 그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이런지, 왜 인천이 이런지를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특집으로 하나 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네요. 네. 특히 건설공사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네.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입찰이 돼서 적정한 업체가 그다음에 수주를 해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다 하신 말씀 또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하 박사님서부터 돌아가시면서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죠. 제가 처음에 경제는 3주체다. 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경제 4주체로 해야 되겠다. 언론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 3주체가 제대로 얽혀서 들어가려면, 언론이 제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OKTV를 인천의 경제 4주체 중에 하나로 다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만 우선 처음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는 제일 먼저 큰 역할을 하게 마련 아닙니까? 인천시장의 마인드만 한순간에 확 바뀌어도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생길 거고, 그게 언론과 결합하고, 그래서 3주체 사이로 파급될 수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아까 나온 운찰 같은 얘기야말로 그건 정말로 적폐 아닙니까? 정말로 없애야 되는 적폐 그런 거잖아요. 운찰이 없어지고 실력에 의해야 입찰이 된다. 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 권력을 가진 행정부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강한 언론들이 자꾸 나서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만구 박사. 네. 저는 아까 사실은 회장께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놓고 특히 아파트 공사, 유지관리 공사에 대해서 인천업체가 별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특히 이거는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주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도 아파트 관리 업체가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민간 아파트 부분 발주하는 제도가 방식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정 변호사님. 우리 그 법조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감정인 하자부서 감정을 할 때 계열 회사를 막 껍데기 회사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력업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리잖아요.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그런 계열 회사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그쪽에서 한 곳에서 하는 이런 그래서 그 아마 어떤 분이 구속된 적도 있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 쪽에도 많이 있다는 걸 참 심각하구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하는 걸 좀 저도 새삼 느끼게 됐고요. 요새 용어로 적폐하기 아, 그렇군요. 진짜 그 제거돼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적폐가 그런 아까 거지. 저는 또 구조적인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는 잘 따오는데 인천에서는 유독 못 따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또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또 어떤 법적인 부분이 좀 오히려 우리 저 윤방근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발주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의 영역이니까 행정의 어떤 지도 감독과 잘 더불어서 또 삼박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OKTV가 한번 또 전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제가 인천의 소규모 건설 관계의 현황을 뭐 대강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파란 것이 인천이에요, 인천. 빨간 것이 외지예요. 그냥 외지라 그랬습니다만 서울 경계예요. 99%가. 자, 이게 되겠어요? 인천의 낙찰이 현황이. 요것만 인천 사람이 하고 이건 다 외지 사람이 하는데 내가 인천이다. 인천의 건설 시장은 전부 타 지역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파트에 주차선 200~300만 원짜리도 서울 사람이 와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발주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 보조금. 보조금을 줘요. 네. 구군청에서 다 줍니다. 시혜로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공사까지도 이 지경이다. 그럼 감독이 안 되고 있다. 보조금은 감독이. 좀 그런 인천 지역 시험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서 당연하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행정 그래서 라인만 바꾼다면 구체적인 건 네. 다음에 그것만 해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그런 맘짜리만 밖에도 되는 거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네. 이거 인천 사람 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골목에 사는 그야말로 해장국 집도 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해장국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지. 노동자가 살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또 우리 OKTV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잘못된 오랜 관행이나 이런 적폐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OKTV가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름이 이제 살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이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험한 길을 우리 OKTV가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은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진짜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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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